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와 선거인이 확정됐습니다. 전북 지역 총선 투표소는 566곳이고 선거인은 151만 7천여 명입니다. 21회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선거구 후보들은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이륜차 사고가 월 평균 3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에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월 평균 사고 건수보다 13.8%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9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유산이 181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구봉산, 모악산, 대둔산, 지리산 순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와 선거인이 확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투표소는 566곳이고 선거인은 지난 21대 선거보다 2만 4천여 명이 준 151만 7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인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주시 병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 을로 나타났습니다. 22대 총선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30년 넘게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은 그동안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내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아리백 특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리백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을 유치,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신산업의 첨단 도시를 육성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도 약속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완공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도 새만금 개발 조기 완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 물류 허브와 국제 공항 또 인입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 조성하여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제와 부안의 미래 신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습니다. 미래 산업 특구 지역 추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2차 전지 수소 산업 등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종훈 후보. 군산은 서해의 중심, 김제는 녹색 성장, 부안은 관광 도시로 거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경제와 문화 등을 책임지는 새만금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은근과 끈기 그리고 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좌구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비류, 게다가 경선만큼 치열하지 않은 본선 열기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도내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배포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를 김남호 기자가 만나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가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행해야 되고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장수도 또 어떻게 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어민당 국회의원 후보 황의돈입니다. 농업, 농촌이 죽어가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고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회지회장, 마을 이장 28년 또는 그 발전의 회장, 우리 농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서 우리 농업 경영인들 또는 농사 짓는 모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대변하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를 위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찬반 이번 국정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정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 장수, 인필, 순창 이 지역은 동북권 열악 지역으로서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 꼭 큰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돌아오는 농촌 또 우리 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출산 잔여금을 1억 플러스 이 상관 지역도 저는 현 농민으로서 이 농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후보고 우리 농민들이 뭘 원하는가 또 서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가장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서 복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꼭 건설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수만 포함되십니다. 건강하시고요. 제가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병원비, 수술비 무료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200만 원 줍니까? 한국?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우리 그 농촌, 주거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분들 의료, 병원비, 수술비도 무료로 추진할 것이고 경로당도 통합 지원금으로 1,000만 원씩 들 테니까 좀 윤택하게 마을에서 항상 웃으면서 따뜻한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인데 건강하시고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 말씀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꼭 이렇게 진짜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전북 지역 이륜차 사고가 월 평균 3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2분기에 이륜차 사고가 월 평균 사고 건수보다 13.8%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며 선제적 특별 단속을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인도 주행이나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1,9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에서 2023년 기간 전북에서는 1,99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1,0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덕유산이 181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구봉산, 모악산, 대둔산, 지리산 순이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에 36.4%가 발생했고 6월에서 8월 24.2%, 3월에서 5월 20.8%, 12월에서 2월 18.6%로 파악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산악사고로 예방하기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덕유산 등 주요 등산로 12곳에서 산행 안전수칙 홍보와 순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전북농협회원조합들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3,700여 헥타르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운영 전북협의회 회원 조합장들은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쌀 적정 생산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쌀 적정 생산 추진 정부 정책 방향과 벼 재배 면적 감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반도 아열대화에 맞춰 조림 수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산림이 44만여 헥타르로 전국 산림의 약 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침엽수가 50%, 활엽수가 25%, 혼합숲이 25%입니다. 전북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주도에서나 자라던 수목들이 남부 지역의 공원수와 가로수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상록 침엽수인 가시나무류와 후박나무를 공시 수종으로 선정해 전주 등 3개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림 소유주들에게도 아열대 수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수종 변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됐지만 전북 지역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지역 산업 생산 출하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각각 7.4%, 6.5% 감소했습니다. 재고는 7.1% 증가했는데요. 반면 소비는 17.2%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난 것인 뿐 지난해 12월 1,026억 5,3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이 큰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의 습건식 라인 설비와 기계 보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잼이나 주스, 분말과 같은 시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가공 설비와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 제품이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순 한복 전문가가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혜순 씨는 황진이, 서편제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한복 제작을 담당하고 원광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홍보대사로서 남원을 대표하는 광안루와 김병정 미술관 그리고 한복이 날리는 도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제조기업들이 2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도내 108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2분기 경기 전망 분석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가 113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BSI는 화학 114, 자동차 105, 섬유의류 111, 식음료 11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들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임실군의 70대 농부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은 아들을 대신해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임실군은 74살 농민 박주태 씨가 지난달 29일 군청을 찾아 애향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대학생 시절 임실 애양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장학숙을 이용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정업의 경우에는
우리 정읍의 젖줄이었던 동진강에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송관광을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실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고창의 경우에는 서해안 철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철도는 관광과 접목이 가능하도록 일반 철도 형태로 건설을 하되, 정부의 애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애타 면제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도 만들어서 서해안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철도 관광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한 표가 비례대표 한 명을 더 선발하고 한 명을 더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참여해서 국가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읍에 있는 제1고등학교가 통합학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항공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또 인구 유입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정읍에 필요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항공대학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고창 강호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고등학교로서는 취업률이 우리 국내 1위입니다. 그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호남 유일의 항공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정읍을 발전시키고 또한 고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 투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제가 꼭 정읍과 고창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찍어주십시오. 저는 평생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50평생을 농촌 계몽운동과 지역에서 또한 이 민주당 민주화를 위한 그 정당 조직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 정치판의 회의를 느끼고, 저는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조용히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제가 원했던 이러한 정치 상황이 아니고 제가 원했던 민주화의 그러한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분개함을, 분노를 느끼고 이 말년에 이 나라를 또는 이 지역에서 정말 의식을 깨우고 역사를 발화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이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목표 지점을 분명히 젊은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절실한 감정에서 이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